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이 관세 전쟁의 마지막 장이 어쩌면 곧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법정 다툼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기업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조 원짜리 질문인 거죠. 자, 그럼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게끔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만약에 관세가 옛날처럼 25%로 돌아가면요. 현대차, 기아 딱 이 한 그룹이 1년에 더 내야 할 돈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싸움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판결이 언제쯤 나오는 건지 이걸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대법원까지 간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근차근 법원을 거쳐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아랫법원에서는 전부 이 관세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건데 빠르면 2월 말부터도 나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 좀 논쟁이 뜨거운 사건들은요. 회기가 끝나는 6월 말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시작과 끝, 바로 이 IEPA라는 법 하나에 달려 있어요. 국제비상경제권법. 이게 원래는 뭐냐면요. 적대국의 자산을 꽉 묶어버리는 그런 금융제재에 주로 쓰던 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동맹국이든 뭐든 상관없이 수입품 전체에다가 폭탄처럼 관세를 매기는 게 과연 맞냐? 이게 바로 핵심 쟁점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지금 우리나라 차에 붙는 15% 관세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 합의거든요. 이 소송의 진짜 핵심은 뭐냐? 바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 그러니까 25% 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대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답안지는 뭘까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서 시장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이 세 갈래길을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유무역이 이기는 길.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길.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정말 애매한데 이도저도 아닌 결정이 나와서 불확실성만 더 커지는 길입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느 쪽 문을 열게 될까요? 만약에 법원이 IPA로 관세 매기는 건 안 된다 딱 선을 그어주면요. 그렇다고 백악관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낼까요? 천만에요. 아마 국가안보가 어쩌고 불공정 무역이 어쩌고 하면서 다른 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아이고 일단 최악은 피했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겁니다. 관련 주식들은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이 판결은 단순히 워싱턴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월스트리트를 거쳐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만약 법원이 자유무역 편에 서준다면 이건 정말 여러 곳에 훈풍이 불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신흥시장 전반에 아주 좋은 신호가 되겠죠. 미국 안에서는요. 물건 수입하는 회사들, 소매업체들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 거고요. 이건 결국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해운, 분류회사들도 신나겠죠. 심지어는 그동안 냈던 관세, 이거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와닿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석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기업,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관세가 딱 10%포인트 오르면 영업이익의 20%가 넘게 날아갈 수 있다. 이건 그냥 비용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수익성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21에서 23%, 관세가 15%에서 25%로 딱 10%포인트 오르는 건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5분의 1 이상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숫자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이 지금 상황이라면 오른쪽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년에 4조에서 5조 원의 돈을 더 내야 하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20% 넘게 깎여나가는 상황.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는 그야말로 게임의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충격이 더 와닿으시죠? 왼쪽의 저 멀쩡한 막대기가 오른쪽처럼 푹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테일 리스크 시나리오예요.
회사가 돈 버는 능력, 그 핵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대법원 판결이 땅땅땅 하고 나온다고 해서 이 모든 불확실성이 깨끗하게 사라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거든요. 첫째, 대법원이 아주 애매하게 이쪽 얘기도 맞고 저쪽 얘기도 맞다는 식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혼란만 더 커지겠죠. 둘째, 정치는 생물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정치적인 압박이나 새로운 무역 협상 카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말고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라던가 환율 같은 신경 써야 할 다른 큰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과연 지긋지긋한 관세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될까요? 아니면 싸움의 무대만 바뀌고 새로운 형태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